제 아들의 서브를 더 강하게 만들고 싶은 CJ 코치님은 제 아들에게 힙을 넣을 것을 주문해 서브 속도를 올리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작년에 다 했던 건데 CJ 코치님은 제 아들이 어떤 연습을 해왔는지를 모르시니 이 동작을 주문하고 계십니다. 아들아, 작년에 이거 하다 너 복근이 어떻게 되었지? 물론 오늘은 더욱더 하지 말아야지. 내일 시합이 있는데. 서브 연습하실 때는 항상 부상 조심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서브에 관한 잘못된 상식들에 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내용이나 상식들은 서브를 올바르게 넣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큰 부상을 야기할 수 있어 오래전부터 이 내용들을 꼭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라켓을 등 뒤로 떨어뜨려 서브 배우기. 영어로는 스크래치 여 백이라고 하는데 아주 오래전 명백하게 잘못된 교습 방식임이 확인된 내용입니다. 선수들의 서브 동작을 보면 이렇게 라켓이 등 아래로 떨어지니 이 시점에서부터 서브를 시작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일 뿐인데 서브 시 이런 모습이 나와야 한다며 이 자세부터 서브를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등 뒤로 라켓을 내리는 서브 교습 방식은 가장 악명 높고 잘못된 방식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서브를 힘없게 만들고 완전 망쳐놓을 것이고 You will not become a great server if you follow the scratch your back tennis tip on the serve. 이 방식은 처음에는 서브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완전 망하게 됩니다. 등 뒤로 라켓을 내린 후 공을 치는 패턴이 고착되어 버리는데 이 방식이 왜 나쁜지 설명드리자면 일단 서브 스윙 시 힘이 들어가는 수치 키네틱 체인을 오른쪽에 그래픽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이렇게 백스윙을 하며 서서히 힘이 축적되어 폭발적인 스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등 뒤로 라켓을 내린 자세에서 서브를 시작하면 힘이 쌓이고 있어야 하는 서브 스윙 시점에서 모든 모션이 중단되며 키네틱 체인이 깨져버립니다. 이 자세부터 서브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힘있는 서브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절대 이런 교습 받지 마세요. 돈 낭비보다 팔꿈치, 어깨 등에 무리가 오고 심하게 다치실 수 있기까지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거의 사라진 방식이지만 한국에서는 아직도 이 방식으로 서브를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So again, short term, fantastic. You get good contact. It's a really good initial stage. But again, long term, it's a real problem. 손목 스냅 넣기. 100여 년 전부터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서브 시 손목 스냅을 넣어야 제대로 된 서브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고전 영상들을 보면 당시 선수들이 서브 시 어떻게 손목 스냅을 사용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프로 선수 중 서브 시 약간이라도 손목 스냅을 썼던 선수는 보리스 베커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려서 넣던 손목 스냅을 재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손목 스냅이 들어가야 강한 서브가 된다고 주장하시는 코치분들이 지금도 계신데요. 마지막에 손목 스냅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만이 마지막에 떨어짐이 있어요. 스핀 헤드니. 우리는 여기서 그냥 이러면 밋밋하게가 날아가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손목 스냅이 들어가야지만이 스피드 있게 그냥 공이 마지막에 탁 떨어질 수 있어요. 작년에 제 아들을 처음 가르치기 시작할 때만 해도 저도 손목 스냅은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믿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프로 선수들의 고속 촬영된 서브 모션 동작을 찾아보게 되었고 근대 테니스에서는 이 손목 스냅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Over the years, there's been many famous coaches and announcers and commentators and so forth. She has great wrist snap. Make sure you snap your wrist. Snap, snap, snap. 근대 테니스 선수들의 서브 스윙은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춰도 손목 스냅을 넣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동호인들은 프로 선수들처럼 스윙을 빨리 하는 것도 아니고 동호인들은 손목 스냅을 넣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손목 스냅이 사용되던 시절에도 손목 스냅을 동호인 분들이 사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 손목 스냅이 얼마나 정교한 타이밍이 요구되는지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엄청난 연습량을 통해 손목 스냅을 연마하실 수 있긴 하지만 근데 테니스에서는 손목 스냅보다 훨씬 더 쉽고 좋은 방법으로 서브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빠르게 스윙을 하며 손목 스냅까지 넣으려고 시도하다 아주 조금만 타이밍이 어긋나도 손목을 다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이든 코치분들이 손목 스냅을 얘기하더라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 이 마지막 내용은 코치분들도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일단 내전이란 단어의 뜻은 손바닥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것을 뜻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테니스 서브보다 공을 던질 때 일어나는 내전을 보시면 어떤 형태의 회전인지 더 쉽게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손바닥이 몸 밖을 향하게 회전하는 것이 내전입니다. 어떤 구질의 공을 던지느냐에 따라 이 내전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구질은 공의 그립, 공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내전의 유무나 내전 정도에 따라 커브볼이 되고 패스트볼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전은 올바로 공을 던졌을 때 우리 팔의 구조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아주 유명했던 제시카의 패대기 시구 장면입니다. 이런 패대기 시구가 일어나는 이유는 공을 던질 때 팔에서, 특히 손목에서 힘을 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공을 던질 줄 모르는 제시카에게 공을 잘 던질 수 있게 하기 위해 내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내전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결과적인 것입니다. 내전 부재가 패대기의 원인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테니스 서브도 내전이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잘못된 토스, 잘못된 스탠스, 잘못된 그립, 잘못된 스윙 궤적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전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칭을 한다며 내전이 일어나지 않는다, 내전이 일어나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서브가 약하다, 서브를 강하게 넣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코치분이 계시다면 영어로는 Tell me something I don't know, 뻔한 소리 좀 그만하세요 라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올바른 코치라면 내전이니 외전이니 이런 의학 용어를 언급할 게 아니라 수강생이 왜 서브를 잘 넣지 못하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수정해줘야 합니다. 코치란 분이 내전이니 외전이니 이런 결론적 얘기나 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도 서브를 잘 넣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서브를 잘 넣고 싶다면 서브를 잘 넣는 코치를 찾으셔야 합니다. 서브를 잘 넣는 코치들은 좋은 서브를 직접 시범으로 보여줍니다. 말로 떠들지 않습니다.